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요즘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서 때 아닌 금연 클리닉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담배값을 올린 데 이어서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음식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질환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됩니다. 담배값 인상 소식에 이어서 금연 장소 확대까지 애연가들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교수로 계시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니까 우리 서 교수님께서는 담배를 안 피우시겠죠? 물론이죠. 절대로 피워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저도 원래는 흡연을 했었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70년대 후반에 대학에 들어갔었는데, 예. 그때는 성인 남성들은 흡연하는 것이 일종의 거의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예. 저도 담배를 그냥 안 피울 이유가 없어서 계속 피웠던 것인데, 예. 나중에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의사로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담배 피우는 건 완전한 자살 행위예요. 예. 서서히 하는 자살이죠. 온몸에다가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집어넣는 행위인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바보 같은 행위잖아요. 그래서 예. 저도 담배를 끊었고 이제 제가 의사로서 이것을 나만 끊을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것을 좀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연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담배 피우신 지 얼마 만에 끊으셨나요? 11년 동안 피웠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내년부터는 음식점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11년부터 시작된 일인데, 그동안은 음식점의 면적에 따라서 넓은 음식점들만 차례로 금연을 시작했는데, 예. 드디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그리고 호프집 있잖아요. 예. 거기도 모두 다 완전 금연구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 금연운동과 관련해서 전자담배 피우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죠. 전자담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전자담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꽤 있습니다만은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는 담배 이파리를 예. 불을 태워서 이제 피우는 연기를 마시는데 예. 전자담배는 니코틴 액을 예. 가열해 가지고 연기를 마시게 돼요. 예. 연기라기보다는 증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기체 상태를 마시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기체 상태에도 발암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담배보다는 훨씬 양이 적지만은 그래도 발암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담배로 규정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말하자면 음식점이나 이런데 금연구역이 된 곳에서는 전자담배도 허용이 안 됩니다. 예.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는 발암물질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담배 끊기 어려운 분은 일단은 그러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전자담배도 일종의 담배의 한 형태고요. 좀 덜 예. 해롭긴 하지만 담배의 형태고 그 안에도 발암물질이 있고 예.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자면 발암물질이 있는 연기, 기체 상태를 전해주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담배 피우는 것보다는 덜 해롭다 이렇게 말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예. 그걸 우리가 권할 수는 없죠. 말하자면 끊는 걸 권하죠. 담배를 예. 완전히 끊도록 권하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면은 흡연석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없어지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흡연 구역이 있고 뭐 이런 그 흡연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쾌적하게 음식점이나 호프집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전국의 음식점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단속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걸 이제 그 집행하고 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이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것을 말하자면 단속할 요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또 뭐 이 공무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공무원을 못 늘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예산 같은 것들이 지금 잘 잡혀 있지 않은데 사실은 시행을 좀 더 강화하려면은 지자체에서 이것을 인력을 많이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음주운전이 엄청 줄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게 결국은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사회의 문화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주운전을 누가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말리고 못하게 되고 그래서 감히 누가 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한 사회가 바뀌려면 어떻게 보면 단속이 좀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분간 이런 일이 어떤 사회의 문화로 정착되기까지에는 상당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되고 단속을 하려면 결국은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처럼 금연 구역이 늘어나게 되면은 흡연율이 당연히 좀 떨어질까요? 그렇죠.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177개 국가들이 같이 가입한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입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담배 가격 인상 그리고 금연구역 확대 그다음에 담배값에 경고 사진 붙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국가에서 이 금연구역을 확대할 경우에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미 다 확인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도중에 문자로 질문을 청취자분께서 주셨는데요. 0426번인데 전자담배 액상 중에 무니코틴 액상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니코틴이 없다고 표기된 그런 전자담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담배로 규정이 현재 안 돼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담배로 규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자담배가 이게 한 종류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종류가 150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굉장히 종류마다 다른데 문제는 이게 표기가 니코틴이 없다고 표기가 됐는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니코틴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표기 있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만 없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마다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금연 운동이 확대되는 게 담배의 유해성 때문인데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담배 유해성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담배는 일단 암을 일으키고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암인데 암을 일으키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가 심장혈관 질환이고 3등이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뇌혈관 질환과 심장혈관 질환도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 2, 3위를 일으키는 공통되는 위험인자예요. 그래서 한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에 있어서도 금연 정책 없이 국가가 건강할 수 없고 금연 없이 한 개인이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요즘 보건소에서 금연 상담 건수가 많이 늘었고 금연 클리닉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보건소 금연 클리닉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동안 정말 잘 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금연 상담사들이 무료로 상담해 주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금연을 돕기 위해서
그 니코틴 대체제라는 게 있죠. 예. 니코틴 뭐 패치 붙이는 것도 있고 예. 껌도 있고 뭐 먹는 알약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해서 그 금연 성공을 돕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걸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말 이번에 그 담배 가격도 오르고요. 또 금연 구역도 확대되기 때문에 예.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소 금연 클리닉 그 예산은 다 말하면 흡연자들이 낸 세금에서 담배세에서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세금 많이 내셨으니까 예. 이제 이번 기회에 세금 그걸로 안 내도 되니까 이번에 그 보건소 금연 클리닉 이용해서 담배 끊고 이제 세금도 불필요한 세금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 나누다 보니까 끝이 없는데 시간 관계상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금연을 하려면은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금연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지로 끊으십시오. 이게 예.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예. 이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내가 병에 걸려서 갑자기 쓰러져도 문제가 없는가 생각을 네, 해야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쓰러지거나 중풍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담배 끊어야 되고요. 네. 그러나 의지만으로 혼자 하기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앞으로 그동안 그 약물 치료가 보건소에서는 니코틴 대체제는 주지만 그 먹는 약들이 있어요. 예. 근데 먹는 약들은 다 보험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담배값 인상되면서 그 일부 그 보험 혜택을 주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니지만 내년에 아마 상반기 중에 그 보험 혜택을 줄 겁니다. 그래서 네. 흡연자들 여러분께서 이번에 담배값 오르고 짜증 나셨을 텐데 그 짜증 내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 끊으면 그동안 네. 내던 세금도 안 내고 예. 몸도 깨끗해지고 건강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 PD가 바깥에서 알아보니까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전자담배는 장소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니코틴이 없는 네. 것은 그 담배가 아닌 것으로 규정돼 있어요. 전자식 흡연 욕구 저하제. 가능하긴 한데 예. 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표기가 예.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국립암센터 서홍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은 국내에서 가장 긴 지하도 내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지하도 어딘지 아시나요? 네, 어딘가요? 네, 바로 을지로 지하도인데요. 네. 서울시청부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까지 무려 2.7km 구간이 지하로 쭉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긴 구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몰랐었는데 주위에도 여쭤보니까 저 말고도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현재 이곳에서는 공공미술 페스티벌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새롭게 조성된 을지로 아뜨리에 갤러리에서도 현재 기획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뜨리에 갤러리는 단조로운 이동 통로에 불과했던 지하 보도 공간을 시민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라고 합니다. 먼저 아뜨리에 갤러리에 대한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 정세윤 과장입니다. 을지로 아뜨리에 갤러리는 올해 5월 개관을 했는데요. 을지로 지하도 상가의 경우에는 시청부터 동대문까지 2.7km 최장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3년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역 계단에는 피아노 계단을 설치한다든가 혹은 트리가트 작품들, 시민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트리가트 작품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이번 5월에 저희 시설공단에서는 시민들이 좀 더 볼거리 있는 또 재미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을지로 아뜨리에 갤러리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17일부터 이번 달 23일까지는 도시의 골목길 전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도시를 연결하는 소통의 통로이자 도시인들의 일상이 깃든 골목길 풍경을 담았다고 합니다. 국내 작가들은 물론 오사카, 베를린 등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20여 명이 이번 전시에 참여했다고 하고요. 모두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감독을 맡은 상명대 만화학과 고경일 교수에게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 안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빌딩, 그다음에 자동차, 새로 지어진 건물들 이런 것들 사이에서 좀 낡고 오래되고 그러면서 계속 기억을 할 수 있는,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 고민들을 서울만 주제로 하면 또 너무 한정이 되니까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작가들을 모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작품들은 가능하면 일반 시민들이 작품을 접했을 때 금방 공유하고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르면 좋겠다.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딱 봤을 때 쭉 매력을 느끼고 빨려 들어가는 그런 그림은 뭘까. 그래서 수채화라든가 아주 간단한 아크릴 이런 재료를 사용을 해서 각 나라의 어떤 골목길들을 작품으로 만든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아틀리에 갤러리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지하철 2호선 을지로 4가역에 내리시면요. 지하도를 따라서 동대문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벽면에 을지로 아틀리에 갤러리라는 안내판이 붙어져 있고요. 지하도로의 벽면을 따라서 작품들이 길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지하도를 지나시는 분들이 작품을 좀 관심 있게 보시던가요? 네, 보통은 지하도에서 앞만 보고 빠르게 목적지를 향해 가거나 요즘은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걷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갤러리 공간에서만큼은 쟁걸음을 멈추고 작품 하나하나를 감상하면서 가는 시민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그중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여기 출퇴근할 때 매일 지나다니는데요. 그때는 그냥 통로로 지나만 다녔는데 이 갤러리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볼거리가 있고 이러니까 걸음을 멈추고 그림 감상도 하고 가게 되고 이래서 좀 한결 마음도 좋아지고 또 이 거리가 환해 보이고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이곳이 좀 더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보고 또 일반인들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그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미술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13일인 지난 토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을지로 지하 공공미술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서울의 중심을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시민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작품 5점도 함께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을지로 지하 공공미술 페스티벌에 대한 소개도 정세용 과장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속보가 들어오는 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도심에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소행으로 추정되는 인질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YTN TV 연결해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 큰 저기가 되겠어요? 근데 저기서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서로 총격전이 벌어질 수가 있죠. 정리를 하자면 지금 20명 내외의 민간인들, 일반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 그 위협하고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시드니 금융 중심가에서 IS 추정으로 되는 한 남성, 여러 명인지도 지금 사실은 안 됩니다. 세력인지 한 명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은데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명 안팎의 일반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 어떤 흉기로 위협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다만 화면상으로 보면 경찰 특공대로 추정되는 병력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긴박하게 돌아가지는 않고 사건을 예의주시하는 걸로 봐서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팀이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심리학 박사이신 최창호 박사님 말씀대로 그 인질은 시간을 오래 끌면
끌면 끌수록 이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또 예상할 수 있는 게 IS 깃발을 내걸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질극이라는 게 IS에서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면 극단적 아주 그 무슬림의 어떤 근본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는 거 보면 다 뭐 자살폭탄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어떤 일들을 뭐 성전 수행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스러운 일.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질들의 안전이 다른 인질 사건하고 좀 많이 구별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자, 잠시만요. 그 지금 이제 상황을 정리하자면 아직 팩트는 없고 호주 현지 방송에서 내보내고 있는 위성 화면을 지금 생중계로 전달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속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모르겠지만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IS 단원인지 아니면 IS를 단순히 추종하는 사람이 장난스럽게 이런 인질극을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지조차도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국제부에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그 호주 시드니의 시내 중심가에서 이슬람 국가 IS 소행으로 보이는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인질극이 발생한 장소는 금융 중심가인 시드니의 마틴 플레이스의 한 카페입니다. 호주 국영 ABC 등 현지 언론과 CNN 등은 호주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조금 전에 인질극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8시쯤입니다. 호주 언론들은 IS 지지자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이 침입해 손님과 종업원 등이 인질로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인질 숫자는 13명에서 20명 사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인질들은 창문 쪽에 밀쳐져서 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방송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총기를 소지한 괴한들은 인질들을 위협하면서 큰 IS 깃발을 외부에서 보이도록 카페의 큰 유리창에 매달아 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IS 추종자 또는 IS의 소행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질극이 발생한 마틴 플레이스 건물 주변은 무장한 경찰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밖에는 인질로 붙잡힌 사람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애타게 인질들이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주 당국은 이슬람 국가의 테러 등 비상 상황을 우려해서 시드니 상공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페라하우스 등 호주 주요 건물들도 관광객 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신호 기자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수사당국에서는 일단 IS 지지자의 소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IS 지지자로 추정이 되는 무장 괴한이 총기를 가지고 지금 인질 13명을 붙잡고 있다. 하지만은 다른 또 보도를 보면 한 20명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당국에서는 안보리, 우리로식 따지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해서 대응을 모색을 하고 있다. 우리 시간으로 8시니까 지금이 9시 30분을 넘었으니까 1시간 반 정도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총기를 든 IS 지지자가 1시간 반 가까이 10명이 넘는 인질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까지 발견이 돼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을 한번 우리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를테면 저게 이슬람 국가에서 저것을 목적으로 해서 입국을 했을 가능성보다는 네, 지금까지 호주 시드니 도심에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소행으로 추정되는 인질극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YTN TV를 연결해서 잠시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계속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 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달성한 쾌거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수도권 투데이의 월요 주치의죠. 가장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원장과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알고 싶은 음식 이야기나 건강 정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경기도 전본희 감사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전본입니다. 네, 경기도가 청렴도 전국 1위를 달성했다는데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청렴도 조사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합니다. 네. 노력한다고 해도 이 도민이나 기자 이런 공감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경기도는 그동안 이 반부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면서 소통과 화합 그리고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좀 시대에 맞는 그런 반부패 시책을 추진했는데 이것들이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렴도 1등은 우리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무원 모두 노력으로 된 겁니다. 예. 이 경기도민의 자랑이며 명예입니다. 그 청렴도 1위를 달성하게 된 원동력 무엇 때문에 달성했습니까? 예, 이번 평가는 한 세 부분 정도 됩니다.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또 예. 정책 고객 평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가 중요한 비중인데요. 예. 작년 5위에서 1위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라든가 도민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정책 고객 평가에서 작년 14위였는데 1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됐는데요. 특히 이런 외부 청렴도나 정책 고객 평가는 우리 도지사의 이미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통, 화합, 그리고 현장을 중시하고 또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정을 펼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나가 그 적발 위주의 그 감사에서 반대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감사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올해 4월에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창안해서 예. 판단이 어려운 민원을 우리 감사관실에 직접 해결해 주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를 핑계로 하는 복지 부동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 또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이 감사도 해서 도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청렴도 전국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흡한 점이 좀 있겠죠? 예. 외부와 이제 전문 집단은 1위를 했는데 저희 이제 내부 청렴도는 중간 수준에 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세월호라든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정밀한 자가 진단을 하고요. 또 권익위 어떤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서 내년에는 전국에서
내부 청렴도도 1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서 사전 컨설팅 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동안 일선 공무원들은 불명확한 법규나 판단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복지보동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민원 처리도 지연되고 또 갈등도 발생해서 소송도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경기도에서는 금년 4월에 어려운 민원은 도감사관실에 직접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창안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전 컨설팅 신청이 접수되면 도감사실에서 법규 검토하고 중앙부처 의견도 듣고 현장 확인해서 감사관이 결재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불허가를 하면 민원이 발생되고 또 허가를 하면 감사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걸 도감사관실에 떠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감사관실 의견에 따라 업무 처리하면 면책하도록 경기도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과거 적발위주 감사가 이제 복지 부동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이제 감사관실이 이제는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지원하고 희생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수개월 또는 수년씩 끌던 민원이 바로 해결되기도 하고 또 감사 핑계로 하는 소급 행정도 없어지고 또 민원이 이제 들어오면 그 해결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공무원이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또 이 적극 행정 마인드를 확산해서 도민이 사랑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2015년 내년에도 계속 청렴 정책은 추진하겠죠? 네. 예.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네. 간단하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청렴은 적극 행정입니다. 그리고 이 적극 행정을 경기도가 선도함으로써 대한민국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지사의 소통 화합, 현장 중시하는 도적 마인드, 또 우리 도가 최초로 창안한 이 문제 해결 위주의 혁신적인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이런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특별 기동 점검반을 만드는데 여기에 시군과 합동을 합니다. 그래서 도내 기업이 불만족이 있으면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보임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전문희 감사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호주 시드니 상황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YTN 속보 들어보겠습니다. 네, YTN 속보 관계로 오늘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 백과는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한 제야 콘서트 프라미스 2015가 오는 31일 저녁 7시 반 또 밤 10시 반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임태경, 옥주연 등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해서 모차르트, 황태자 루돌프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등 최고의 작품들을 한 무대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뮤지컬 갈라 콘서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